네, 반갑습니다. 김부도입니다. 저희 같은 컨설팅 업체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수행을 참 많이 합니다. 뭐 프로젝트 또는 뭐 용역이라고 하는 말 쓰죠. 두 개 다 같은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뭐 보편화된 단어도 이제 용역이다 하면 용역 수행하게 되면 중간 보고나 완료 보고 시점에서 스폰서인 고객사에 있는 CEO 또는 주요 경영진한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기업체 CEO 분도 치고 꼼꼼하지 않는 분 없고 경진 치고 꼼꼼하지 않는 분이 없어요. 다 꼼꼼해요. 그래서 조금 속된 말로 직급은 부사장인데 일하는 스타일은 대리급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꼼꼼한 거죠. 우리 같이 이제 컨설팅 하다 보면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설득하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보여주면 그 어떤 근거로 무슨 근거로 그 안이 선정되었는지 명확한 가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가져왔는지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자료들이 대부분 없어요. 있으면 다행인데 그러면 없으면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자료에서 가져오든지 해야 됩니다. 조사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과거의 데이터 중에서 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안이 선정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 요번에 지금 화면에 보여준 것처럼 이것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조직 내 혁신활동이 개인의 역량 축적에 기여하고 있다. 이게 참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만드는 백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거 자료를 이제 서치하다가 이 유사한 자료가 있어서 제가 공유합니다. 실제 제가 과거 직장에 있을 때도 이 혁신활동 많이 해요. 보통 혁신활동 하면 크게 세 가지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직자활동 있고, 두 번째, 1인 1P가 있고, 세 번째, 뭐, TFT 형태를 많이 합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유형인데, 1인 1P나 TFT 활동하는 게 대표적으로 하는 이제 혁신활동 툴인데, 이 활동들이 진짜로 도움이 되는지, 실무에 도움이 되는지를 이제 대한 자료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거 만든 건데,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다른 분이 만든 걸 가지고 제가 좀 이제 벤치마킹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확실하게 도움이 돼요. 과거 직장에 있을 때 보면 이 혁신활동을 많이 참석했는데, 이 혁신활동 실제 하고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일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안 한 친구는 좀 뭔가 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면, 하는 친구는 그러니까 분석하고 분석적이고 그 다음에 부분 최적하고 전체 최적의 관점에서 이 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게 계속 과제가 수행되면서 실무 영향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조기 전략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 혁신활동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서베이도 한번 해봤는데, 모 기업의 이제 혁신활동의 경험자 대상을 조사했어요. 한번 조사해서 보니까, 진짜 문제 해결 역량에 도움되냐 해서 이제 거의 5,000명, 뭐 5,100명 정도한테 조사해봤죠. 해보니까 73%가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 9%는 뭐 보통이나 도움이 안 된다. 보통 또 이게 부정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7대 3이 7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근데 업무 수행 능력의 개발에 대해 도움 되냐? 5,100명 정도 답변했는데 63%가 8%가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어느 정도 그 혁신활동이 실무적으로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한번 코멘트를 해봤죠. 해보니까 혁신활동 한 이후에 일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시각이 사원 대리급 수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표이사 수준만큼 눈높이가 높아지는 거야. 우리 회사 관점에서 이 이슈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혁신활동은 아시겠지만 이 방법론이 있거든요. 방법론을 쓸 수 있다는 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론. 업무는 바뀌어요.
업무 자기 직무는 바뀔 수가 있어요. 영업하는 친구가 품질 보증 갈 수 있고, 품질 보증하는 사람이 생산할 수 있고, 생산하는 친구가 또 인사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직무는 달라져도 문제 푸는 수행 방법론은 똑같아요. 그래서 방법론은 틀려요. 실제 저도 마찬가지 과거 직장에 있을 때 이런 프로젝트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론을 터득했고, 지금은 이 컨설팅 회사에도 운영하고 있지만 그때 많이 도움이 돼요. 또 요 멘트도 많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혁신활동 하기 전까지는 주목구구식으로 이제 생각했다면 그냥 전체의 근거가 아닌 이렇게 한두 명의 의견을 가지고 그게 맞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고 이 프로젝트 한 친구, 이 혁신활동 한 친구 이유는 좀 혁신 기법을 통해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그걸 뭐 발화시키도록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 밑바닥에 있는 원인을 찾을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논리적인 사고가 높아져요. 로지컬 싱킹 되는 거야. 그리고 각 단계별로의 분석 툴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혁신활동에 참석하는 친구하고 참석하지 않은 친구의 업무 수행 능력이 확 차이 납니다. 딱 단적인 예도 봐도 혁신활동 참석한 친구하고 안 한 친구의 이 보고서 페이퍼가 달라요. 뭐 보고서 그거 뭐 사실 예쁘게 만들면 되지 않냐. 자, 보고서는 일하는 과정을 정의하는 겁니다. 이 정의하는 거니까 그거 뭐 이 보고서 보면 이 친구가 어떤 관점에서 이 이슈를 보고 있는지 어떻게 분석했고 그리고 계산책을 어떻게 찾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죠. 그러면 그냥 띄엄띄엄 배웠는데 대충 했는지, 그럼 대충 하면 실제 그 개선 방안 자체에서는 허접한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혁신활동입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이런 혁신활동은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우리가 이제 예전에 다녔던 임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체 인력에서 30%는 혁신활동에 투입되고 70%만 실무하면 된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생각해도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실무량 자체가 비슷한 업무 매일 반복이거든요. 노동 숙련도가 높아가는 것도 있지만 이 반복을 통해서 한 명 빠진다 해서 이 조직이 없어지진 않아요. 단 중소기업은 예외고 일반 중견기관 대기업들은 이 한 명 자체가 하나의 돈을 바뀐 거예요. 쭉 자동으로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70%는 이쪽 인력이 하고 나머지 30%는 생산성이나 그다음에 회사의 KPI, 그 사업 전략을 달성할 수 있는 쪽에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내년, 내후년 계속 실무 역량이 높아지고 나중에는 글로벌 탑원이라는 기업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래서 이런 혁신활동은 많은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장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국내에서 큰 기업들은 이 혁신활동을 엄청나게 장려합니다. 그래서 진급할 때 이런 혁신활동 참석하면 다 사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리한 점수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혁신활동들이 우리 조직의 성장성이나 그러면 성장을 위한 중요한 미천이라 저는 판단됩니다.